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의 절대적 취소 사유가 아닌 것은 잠깐 보고 갖겠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이 경우는 뭐 당연한 얘기죠. 절대적 취소 사유죠. 뭐 해산을 했으니까요. 개인인 경우는 사망한 경우고요. 법인인 경우는 해산한 경우죠.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소속 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자격정지 기간 중 중개 업무를 하게 한 경우, 이 경우도 절대 취소입니다. 그 다음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에 등록 개설을 한 경우, 이것도 절대 취소죠. 뭐 이건 상식적인 얘기. 이것도 법인이 아닌 개업 공인중개사가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경우, 결격 사유죠. 결격 사유면은 절대 취소입니다. 이것도 맞고요. 공인중개사 법령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 이 경우는 상대적 취소입니다. 등록 취소할 수도 있고요. 업무 정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고요. 이거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조문 보고 가겠습니다.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 1항은 절대 취소에 대한 내용입니다. 절대 취소.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할 수 있다가 아니고요. 하여야 한다. 이거 8가지 나와 있습니다. 상대 취소는 요 2항에 나와 있어요. 2항에 요 밑에 2항에 보면은 상대 취소 이렇게 나오는데요. 요거 좀 이따 보고요. 우선 절대 취소 먼저. 개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사망하거나 개업 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입니다. 요 사망이나 해산, 이 경우 절대 취소. 뭐 당연한 얘기가 되는 거죠. 이거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으니까 당연히 등록 취소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결격 사유 아시죠? 뭐 미성년자, 피한정부터 해가지고 뭐 금고 이상의 뭐 3년 지나지 않은 것들, 요런 거 쭉 나오죠. 요거 좀 이따가 정리한 거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12호는 이제 법인이에요. 법인의 이 임원이나 사원인 경우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에 절대 취소가 되죠. 그 다음 이중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경우, 그 다음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또는 개업 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임원이 된 경우 등록 취소입니다. 그 다음 요거 위반하여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중개보조원은 5배 초과하면 안 되죠. 5배 초과하면 안 되죠.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그 다음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양도되어 한 경우, 상호를 사용하게 되거나 양도되어 한 경우입니다. 다음 업무 정지 기간 중 중개 업무를 하거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소속 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자격정지 기간 중 중개 업무를 한 경우입니다. 그 다음 최근 1년 이 법에 의하여, 이 법이라고 하는 건 중개사법이죠. 공인중개사법입니다.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 처분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입니다. 업무정지 한번 받고 업무정지 한번 받고 그 다음 또 업무정지를 받으면 등록을 취소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거 좀 이따가 요거는 뭐 자세하게 또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요약한 내용입니다. 절대 등록 취소되는 사유, 사망하든지 해산하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거짓 부정 등록한 경우, 그 다음에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등록이 결격 사유, 미성년자, 피성년, 피한정, 그 다음에 파산 선고 받든지 이 법 다른 법에 금고 이상 3년 지나지 않은 거, 집행유예면 끝나고 2년 지나지 않은 거, 자격 취소 3년이 되지 않은 거, 이 법에 벌금으로 300만 원 이상 받은 경우, 그 다음 사원 임원이 결격 사유인 경우, 이런 경우입니다. 결격 사유. 그 다음 이중 등록, 이중 소속 된 경우, 등록을 하든지 이중 소속이 된 경우, 그 다음 양도되어
자기 성명 상호를 사용하기에 중개업을 하거나 등록증을 양도되어야 한 경우입니다. 정지 중 업무를 한 경우, 개공이 업무 정지 중 중개 업무를 하거나 소공으로 하여금 자격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를 하게 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등록 취소. 그 다음에 업무 정지가 2회, 그 다음에 업무 정지가 오면은 등록 취소를 하겠다. 최근 1년 이내 이 법으로 2회 업무 정지 처분 받고 다시 업무 정지 처분 받는 경우입니다. 업무 정지 2번 받은 다음에 다시 업무 정지 받으면 등록 취소하겠다는 얘기예요. 업무 정지, 그 다음에 과태료 받았는데 또 업무 정지 받았다. 그러면 등록 취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또 상세하게 한번 서로 비교하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 뭐 외우시면 이렇게 뭐 업무 뭐 이런 식으로 경우에 따라서 외우셔도 상관은 없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4개가 되는 경우, 이렇게 하나, 둘, 셋, 4개, 4개가 되는 경우는 한 번이 과이고 마지막이 업이면은 절대 취소입니다. 이렇게 외워두시면 돼요. 아, 4개 나왔다. 뭐 이렇게 지문에서 쭉 했는데, 이거 4개가 되네? 그럼 4개 중에서 과가 한 번이고 마지막이 업이다 그러면 절대 취소가 되는 겁니다. 이건 뭐 경우 따라서 막 다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면은 요거 하나만 외우시면 돼요. 보조원 초과입니다. 중개보조원수 초과, 개공이나 소공 합판수의 5배입니다. 요걸 초과하게 되면 등록 취소를 해버린다는 얘기예요. 네, 2항입니다. 2항. 여기서 지금 앞에서 본 거는 절대 1항이고요. 자, 지금 여기 2항은 상대 취소입니다. 상대 취소. 해당되는 것.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문제에서도 보면 등록을 취소할 수, 이렇게 하여야 한 거, 이렇게 하면 절대고요. 할 수 있다라면 상대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등록 기준에 미달된 경우, 네, 이렇게 상대. 그러니까 절대는 조금 더 중하게 처벌을 하는 거고요. 상대는 그거보다는 한 단계 낮춰서 하는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절대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절대보다는 한 단계 조금 약하구나 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이 상대 취소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등록 기준이 미달하는 정도, 요거는 조금 그래도 취소까지는 아니다 이거예요. 상대적 취소. 그래서 취소할 수도 있지만 업무 정지 때릴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둘 이상의 중개 사무소를 둔 경우입니다. 여기 절대하고 틀린 점은, 절대는 이중 등록이에요. 등록을 이중으로 한 거예요. 이 경우는 아주 중하죠. 그런데 요거는 등록을 한 게 아니고 2개의 중개 사무소를 뒀어요. 등록은 하나만 등록을 했는데 사무소를 지금 여기도 하고 저쪽에도 또 하나 더 둔 거예요. 하면은 이렇게 된 경우는 절대보다는 조금 약하잖아요. 그래서 상대에 들어온 거예요. 2 이상의 중개 사무소를 둔 경우, 이게 이렇게 여기서 만약에 중개사무소를 등록을 했다? 그러면 이중 등록이에요. 그때는 등록 취소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상대적 취소고요. 임시 중개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그 다음에 법인이 이제 겸업한 경우,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경우, 중개 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이건 이제 전속 계약에 관한 얘기죠. 전속 계약, 중개 계약이죠. 중개 계약. 예. 전속 중개계약에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아니면 비공개 요청에 불구하고 정보를 공개한 경우, 그 다음에 거래계약서에 거래대금 이런 거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또는 다른 2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요거를 하지 않고 업무 개시를 한 경우, 요게 보정 설정이죠. 보정 설정을 안 하고 업무를 개시했다 이러면 상대적 취소입니다. 상대적 취소. 그 다음에 금지 행위. 요것도 한 2개, 3개 전 동영상에서 금지 행위 배운 거 그겁니다. 금지 행위에 해당되는 행위를 할 경우 상대적 취소. 이렇게입니다. 금지 행위 할 때 했죠? 기억나시죠? 금지행위 하면서 여기 뒤에 옆에다가 상대적 취소해가지고 취소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업무 정지할 수도 있고, 소공인 경우는 자격정지 이렇게 한다. 이렇게. 그래서 3년 3천, 뭐 1년 1차 이렇게 쭉 했었죠? 기억나시죠? 한번 되새겨 보시고요. 그 다음 최근 1년 이 법에서 3회 이상 업무 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3회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예요. 과태료 3회를 받은 다음에 다시 업무정지 과태료를 받은 경우에 상대적 취소입니다. 자, 근데 여기 단서가 하나 있어요. 자, 1항의 8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요거 모르고 그냥 막 외우시는 분들 나중에 이것 때문에 굉장히 헷갈려해요.
자, 1항의 8호라고 하는 거는 뭐냐? 지금 요거는 뭐라 그랬죠? 제가 2항이라 그랬잖아요. 1항은 조금 전에 했던 절대 취소에 관한 내용이에요. 1항의 8호라고 하는 거는 요거하고 똑같은 최근 1년에 이 법에서 받은 거 조금 전에 기억나세요? 2회 이상 업무 정지, 2회 업무 정지 받은 다음에 업무 정지 받으면 절대 취소를 하겠다. 이 내용이죠. 지금 1항의 8호는 요 내용입니다. 요 내용. 요렇게 하면 절대 취소가 된다. 요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얘기예요. 왜냐면은 여기 지금 3회 이상 업무정지 과태료를 처분을 받은 다음에 업무정지 과태료를 받으면 상대 취소가 되는데 지금 여기는 2회잖아요. 절대는. 업무정지 2회에 다시 업무정지면 절대 취소이기 때문에 지금 이 업무정지 과태료 그 다음에 업무정지 이렇게 나올 때 업무정지 과태료 업무정지 이렇게 나왔을 때 어떻게 되죠? 이건 절대 취소가 되는 거예요. 두 번 나온 다음에 다시 업무정지가 되게 되니까 절대 취소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상대 취소에서 말한 것처럼 3번 업무정지나 과태료를 받은 다음에 업무정지나 과태료를 받으면 상대 취소라고 했잖아요. 상대 취소. 이거 해당이 되잖아요. 지금 3번 업무정지든지 과태료를 3번 받았어요. 그 다음에 업무정지나 과태료를 받으면 상대 취소가 되는데 이 1항의 8호에 해당되는 거는 제외한다예요. 제외한다. 지금 2번 업무정지가 왔기 때문에 이건 절대 취소가 먼저라는 얘기예요. 요거는 상대 취소가 안 되고 절대 취소가 된다는 이 얘기예요. 자, 이런 경우에 나 상대 취소만 이렇게 정확하게 외웠어.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3번, 4번 나왔네. 3회 이상 한 거에 또 업무정지네. 그러면 상대 취소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경우는 2번 업무정지에 업무정지 왔기 때문에 절대 취소가 먼저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뺀 나머지 중에 3회 이상 업무정지나 과태료 받은 다음에 업무정지 과태료 왔을 때 상대 취소를 하는 겁니다. 이거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요거. 그 다음 개업 공인중개사가 조직한 사업자 단체 또는 그 구성원이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해당되는 처분을 2년 이내 2회 받은 경우에 2년 이내 요건 좀 2년이라고 하는 게 좀 특이하죠. 우리는 중개사법에는 다 1년 이내인데요. 여기는 2년이에요. 2년 이내. 그래서 특이해서 이것도 지문에 간혹 나옵니다. 이 경우도 나와요. 이것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2년에 2회. 투다. 이런 거요. 독점 규제 뭐 이렇게 났다 그러면은 여기서 나올 게 이거밖에 없어요. 투. 이거밖에 없으니까 뭐 이거 외운다고 막 어려울 거 없습니다. 독점 규제 났다 그러면은 투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네, 다음 화면요. 상대 등록 취소입니다. 여기 등록 취소할 수도 있고 업무 정지할 수도 있습니다. 기준 미달되는 경우 등록 기준 미달입니다. 뭐 법인이 자본금 5천만 원 있어야 되는데 미달됐다. 그럼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중 사무소 둔 경우 등록을 한 게 아니에요. 이중 등록이 아니고 이중 사무소, 그 다음에 임시시설물, 법인의 겸업 위반, 그 다음에 6초가 휴업한 경우 전속 중개계약에서 정보 공개 안 하거나 비공개 요청했는데 공개한 경우, 그 다음 거짓 기재하든지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 작성하는 거, 보정 설정 없이 업무 개시한 경우, 금지 행위에 해당되는 경우, 개공의 금지 행위 나오죠? 요거 한 2번 전 동영상에 나왔던 금지 행위, 정서, 직접, 쌍방, 등기 없이 전매, 거짓, 거래 완료, 단체, 그 다음 매매업, 알면서 양도되어, 초과 검품, 거짓된 은행, 판단 그르치게, 이렇게. 금지행위. 그 다음 업무 과태료, 업무 정지하고 과태료 3회 후 업무 정지 또는 과태료입니다. 최근 1년 이내 이 법으로 3회 업무 정지 과태료 처분 받고 다시 업무 정지나 과태료 처분 받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업무 과태료 업무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업무 정지 받으면 상대적 취소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 경우는 4번이나 나오기 때문에 이게 조건이 되게 많아요. 조건이 다양하게 나오는데 이 경우는 절대 취소고 이 경우는 상대 취소고 뭐 이런 식으로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알아두셔야 될 거는 요 2가지 뿐입니다. 이거 뭐 다른 거 다 뭐 외우고 하실 필요도 없고요. 경우서 볼 것도 없습니다. 4번 나온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4번 나온다. 그러면 4번 중에 2번 이상이 과이면은 상대 취소입니다. 그러니까 과가 2번 들어가면은. 근데 이 중에 과가 한 번이고 마지막에 업이다.
과가 아니고 업이다 그러면 이건 절대 취소가 되는 겁니다. 요거 이따가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2년 최근 2년에 2회 위반 받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 상대 취소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되고요. 네, 요거 정리한 겁니다. 절대 취소하고 상대 취소, 업무 정지 지금 안 배웠지만 요거 다음 시간에 할게요. 업무 정지는 지금 요거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가지고요. 업무 정지는 빼고요. 근데 여기 이렇게 과중 처벌하는 거 요거는 같이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요 한 내용만 같이 비교하면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절대 취소, 상대 취소, 업무 정지. 자, 업무 정지 2회 후에 업무 정지입니다. 최근 1년에 이 법으로 2회 업무 정지 한 다음에 다시 업무 정지면 등록 취소된다. 절대 취소. 그리고 업무 정지 과태료예요. 그러면 등록 취소 아니죠. 그 다음에 업무 정지가 다시 업무 정지했다. 그러면 등록 취소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조금 헷갈리시는 분이 어떤 식으로 물어보냐면은 이 업무 정지에 보시면 요건 먼저 볼게요. 업무 정지나 과태료 2회 후에 과예요. 여기는 과태료. 그래서 업무 정지나 과태료, 업무 정지나 또는 과태료 중에 이렇게 받은 다음에 과태료가 오면 업무 정지예요. 업무 정지. 다시.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업무 정지 맞죠? 업무 정지 맞죠? 과태료네? 그러면 여기 업무 정지네? 얘 업무 정지네? 그럼 업무 정지 3번이네? 그럼 여기서 등록 취소인가? 절대 취소가 되나? 여기 상관없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모든 법에서 2번 처벌하는 건 없어요. 지금 가중 처벌을 했잖아요. 우리가 보면은 법을 한번 뭘 처벌을 했어요. 뭐 범죄를 저질러서 이거에서 처벌을 했어. 너 뭐 징역 10년 이렇게 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너무 적어대. 그래서 이 10년 처벌했는데 이걸 또 처벌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뭐 세법에서도 똑같아요. 세법에서도 보면은 뭐 과태료 딱 처분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또 요 과태료에서 또 뭐 과태료를 한다든지 뭐 이자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다른 거 가지고 또 이제 이 과태료 뭐 이런 식으로 하죠. 하면은 그러니까 이중으로 가중 처벌을 하는 거는 없어요. 우리나라 법에.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혹시 몰라요? 있을지도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업무정지에서 과태료 와가지고, 여기서 업무정지네? 그러면 업무정지 2번에 업무정지 1번이니까 이거는 절대 취소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업무정지, 과태료는 상관이 없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 과태료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업무정지, 과태료 돼가지고 이게 업무정지가 됐어요. 업무정지가 됐어요. 그래도 여기서 절대 취소가 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업무정지가 와야 여기서 절대 취소를 한다. 요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업무정지 2번 해서 과태료 받았으니까 여기서 업무정지가 됐네. 얘는 과태료를 안 내고 업무정지가 되네. 그러니까 절대 취소가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이제 가중 처벌을 했기 때문에 여기 업무 정지로 또 다시 이거를 절대 취소로 이렇게 가중 또 이중으로 하진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기 과태료 이렇게 나오면 이 과태료는 업무 정지가 되겠죠. 여기 당연히 이렇게 설명이 돼 있잖아요. 업무 정지라고. 그럼 당연히 업무 정지 처분을 때리겠죠. 하지만 이거 업무 정지 때문에 여기서 바로 절대 취소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건 그냥 과태료다. 너가 받은 거는 여기는 좀 약하게 처벌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는 얘기는 좀 약하게 받은 거죠. 약하게 받았는데 이것 때문에 업무 정지가 돼가지고 이게 또 절대 취소가 돼버린다. 이러면 얼마나 이 사람이 좀 억울하겠어요. 그렇죠? 그 다음번 업무 정지 받을 때 그때 절대 취소를 한다는 얘기예요. 이중으로 처벌하지 않는 거, 너무 가혹하게 하지 않는 거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서 너무 나가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2회 후에 업무 정지인데 왜 이렇게 4번 나오는 게 있냐? 이렇게 따지지 마시고요. 4번 나오더라도 업무 정지 2번에 다음번 업무 정지면은 등록 취소구나. 그리고 이거 이 절대 취소가 우선이에요. 얘가 먼저예요. 먼저입니다. 그렇게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아까 조문에서 보셨죠? 요거 제외한 상황에서 이 상대 취소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상대 취소가 될 수 있는 조건하고 절대 취소가 될 수 있는 조건이 같아요.
같으면 절대 취소가 되는 거예요. 이게 먼저라는 얘기예요. 그것 제외하고 상대 취소가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거 모르고 그냥 이 내용만 자꾸 외우시다가 문제 풀다 보면은 헷갈리는 거예요. 이거로 적용해도 되고 이거로 적용해도 되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더라도 절대 취소가 먼저라는 얘기입니다. 먼저 조문 내용에서 확실히 제가 설명드렸는데 그 조문을 가지고 그 조문으로 보통 동영상 강의들 이렇게 보면 학원의 교수님도 그렇고 이 조문 내용을 이렇게 보여드리질 않아. 보면은 그냥 내용 뭐 책에 있는 내용으로 이렇게 설명한 거 그걸 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하시다 보니까 그런 조문에 나와 있는 단서를 좀 빠뜨리신다든지 아니면 그냥 말로만 이렇게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경우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 처음에는 무슨 얘기인가 이렇게 쭉 듣다가 나중 가서 자기가 이제 또 다시 넘어와서 책 보면서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은 이게 몰라 또 하면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그때 어떻게 설명했는지 또 몰라가지고 막 헤맨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문 한번 본 거하고 안 본 거하고는 틀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조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1번 1항에서 이 8조에 대해서 요게 8조예요. 아니 저기 1항의 8호예요. 8호 요 내용을 제외하고 상대 취소가 되는 겁니다. 요 경우 요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 상대 취소는 3회 업무 정지나 과태료 그 다음에 업무 정지나 과태료 오면은 상대 취소를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업무 정지나 과태료, 업무 정지나 과태료, 업무 정지나 과태료, 그 다음에 업무 정지나 과태료 올 때 상대 취소가 되겠다. 그래서 외우시는 거는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이렇게 4번이 나와요. 상대 취소는 4번이 나옵니다. 4번 중에 2번이 과면은 상대 취소입니다. 상대 취소 2번 이상. 여기 뭐 과 온 다음에 뭐 업무 정지, 뭐 이렇게 오면 요거는 이제 여기 해당되니까 상대 취소가 되는 거예요. 2번 이상. 2번 이상, 뭐 3번 와도 돼요. 이렇게 오면은 상대 취소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4번 중에 한 번이 과이고 마지막이 업이면 절대 취소가 된다. 지금 요 내용하고 똑같죠? 지금 여기 내용하고 이거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 요거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4번 중에 한 번이 과이고 마지막이 업이면 절대 취소. 4번 중 한 번이 과이고 마지막이 업이면 절대 취소. 이거 똑같은 내용이에요. 요거가 먼저입니다. 먼저예요. 그러니까 절대 취소가 되는 게 먼저예요. 한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건 막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4번 나온다 그러면은 요것만 기억하셔야 4번 나오는데 한 번이 과이고 마지막이 업이다 그러면 이게 절대 취소다. 4번에서 2번 이상이 과다 그러면 상대 취소다. 요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외우시는 거는 요거 외우시면 되는 겁니다. 요거 뭐 조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여러 개 막 10개 막 이상 막 이렇게 나온 것들 그냥 막 읽으면서 막 조건 이렇게 되나 막 이렇게 비교해 보실 필요 없어요. 그 비교해봐도 아까 조문에 그 단서 모르고 막 비교하다 보면 막 헷갈려요. 또 이거 뭐지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정확히 모르고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하면은 자, 확실하게 이해하셨죠? 이렇게 보시면 요거는 굉장히 중요하고 이 공부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이 사항을 자꾸 놓치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요 외운 거 가지고 어찌 그냥 해당되는 부분에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어서 그냥 정답을 맞추시는 경우도 있지만 요렇게 정확하게 알고 물어보는 지문이 딱 나왔다 그러면은 모르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자, 이렇게 해서 업무 정지까지 같이 요 사항 잘 알고 계시고 이 절대 취소가 먼저다. 여기 해당이 안 되는 거가 상대 취소에 오면서 이렇게 된다. 절대 취소에도 3번으로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2회 후에 업무 정지라서 이건 무조건 3번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4번 나올 수도 있습니다. 4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라도 4번 중에 과가 하나만 있을 경우는 절대 취소, 2 이상이면 상대 취소.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정확합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 공인중개사의 사유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상대 취소고요. 이 경우가 아닌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중개사무소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상대 취소죠.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전속중개계약서는 표준서식이 있습니다. 이 표준서식에 의해서 중개계약서를 체결해야 되죠.
이 경우는 업무 정지 사유입니다. 요거는 다음 시간에 배우도록 할게요.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이것도 상대고요. 대통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개소가 6개월 초과하여 휴업을 하는 경우 이 경우도 상대. 그의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입니다. 보정 설정 없이 업무 개시한 경우고요. 이것도 상대적 취소고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건 절대죠. 절대를 골라봐라. 개업 공인중개사 법인이 해산한 경우 절대죠. 뭐 해산했기 때문에 개인은 사망한 경우 이 경우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고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거짓으로 중개사무소를 거짓으로 개설 등록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개설 등록 자체가 굉장히 엄하잖아요. 거짓으로 개설 등록에 감히 그러면 이것도 당연히 절대 취소. 개업 공인중개사가 이중으로 중개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경우 자, 이 경우는 이중으로 중개사무소를 둔 게 아니에요. 이중으로 중개사무소를 개설 등록을 했어요. 이중으로 등록을 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당연히 그것도 절대죠. 만약에 뭐 이중으로 중개사무소를 뒀다 이러면은 상대 취소입니다. 상대 취소. 야, 등록은 제대로 한 거고 근데 중개사무소를 뭔가 하나를 뭐 이렇게 더 그냥 등록 안 하고 했어요. 요런 상대. 그러니까 등록까지 이게 뭐 이중으로 했다 그러면은 이건 알고 막 한 거기 때문에 중하지만 그보다는 한 단계 아래. 그래서 상대 취소가 됩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개설 등록한 후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기간 중에 있대요. 금고 이상이면 결격사유죠. 결격사유. 당연히 등록 취소입니다. 그럼 다네야 기억니어 디을리어 5번입니다. 5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등록 관청이 인지하였다며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 갑의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요거 하여야 되는 것은 절대고요. 아닌 거라 그랬으니까 상대를 찾으면 됩니다. 상대를 찾아라. 갑이 요거 일에 사망한 경우 예, 이건 절대죠. 공인중개사 법령을 위반하여 갑에게 요거 400만원의 벌금형이래요. 이거 결격사유죠? 결격사유죠. 400만원 벌금이니까 300만원 이상이면 결격사유잖아요. 선고 확정된 경우 네, 이것도 절대. 갑이 요 일에 배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1년 6개월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네, 이거 징역형이잖아요. 금고 이상이 되는 거죠. 금고 이상. 금고 이상이죠.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금고 이상이잖아요. 이것도 당연히 결격 사유이기 때문에 절대. 갑이 최근 1년 이내 공인중개사 법령을 위반하여 1회 업무정지 한번 받았어요. 그 다음에 2회 가태료래요. 가태료 2회 가태료. 그 다음 처벌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를 받았대요. 이거는 뭐죠? 이거는 상대 취소죠. 상대 취소죠. 과가 이렇게 4개 나왔을 때 과가 2번 나오면은 상대 취소예요. 이렇게 외우시라 그랬죠. 제가 상대 취소 얘기할 때 이거 잘 기억 안 나시는 분은 이 동영상 한번 더 보셔야 돼요. 앞에 이렇게 4번 나오는 거가 있을 때 이렇게 4번 나오는 경우가 있을 때 2번이 과가 나오면 상대 취소가 됩니다. 만약에 한 번이 과고 마지막에 업이면 절대 취소라고 얘기 드렸어요. 이렇게 외워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푸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상대 취소는 얘가 되겠네요. 갑이 요 일에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한 경우 네 중하죠. 이런 거는 범죄 행위가 되니까 이건 등록 취소 바로 등록 취소가 됩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 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취소하여야 되는 이게 절대죠. 절대하여야 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절대를 찾아라는 얘기네요. 요거는 다음 화면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앞에서 설명됐던 절대, 상대, 업무정지 요거가 이렇게 3가지 나와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2회 업무정지 2회 받고 다시 업무정지다. 네, 이거는 절대죠. 기억이 절대입니다. 업무정지 2번 받고 다시 업무정지 절대입니다. 절대 취소.
자, 그 다음에 업무정지 한 번, 그 다음에 과태료 플러스 또 과태료 두 번 받고 업무정지 했다. 자, 두 번 이상의 과태료가 들어갔네요. 4개 중에 2개가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상대죠. 상대. 4개 중에 2번 이상 과가 들어가면 상대 취소가 됩니다. 업무, 과, 다시 업무 이렇게 온 경우에요. 그 다음에 업무정지 2번, 그 다음에 과태료, 그 다음에 업무정지. 이 경우는 어떻게 되죠? 지금 4번이 왔지만 한 번이 과죠. 그리고 마지막이 업이에요. 그러면 이건 절대예요. 절대 취소. 업입니다. 이거는 절대 취소. 이거는 과가 여기 오고 업무정지가 여기 와도 똑같죠. 과가 한 번 왔다. 그러면은 이건 절대예요. 4개 중에 하나가 과다. 그러니까 앞에도 얘기 드렸던 식으로 이 경우에 업무정지 했는데 여기서 과 왔네. 그러면 여기서 업무정지인가? 여기서 절대 취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이건 절대 취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방법으로만 외우세요. 하면은 그게 제일 좋아요. 하면은 이거는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4개 오면은 무조건 하나가 과고 마지막에 업이면 절대 취소고 이 둘 이상 과면은 상대 취소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이게 제일 좋습니다. 과태료 3번, 과태료, 그 다음에 업무정지다. 이거는 이제 2개 이상 과가 왔네요. 4개 중에서 2개 이상의 과예요. 이거는 상대 취소입니다. 이렇게 하면 빨리 찾을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문제를 빨리빨리 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을 안 해놓으시면 요 방식대로 기억을 안 해놓으시면 이걸 막 생각을 해요. 이게 2번에 이렇게 돼서 이게 조건이 어떻게 되나 막 이렇게 따지게 돼. 그럼 시간 엄청 나갑니다. 이거 뭐. 그러면 이 문제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기본적으로 이런 거 30초 안에 무조건 풀어야 되는 거예요. 끝내고 다음 문제 풀어야 됩니다. 하면은. 자, 지금 오늘 공부한 거는 좀 중요한 부분이에요. 잘 이해가 안 되시면은 앞에 동영상, 앞에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보세요. 그리고 요런 부분들은 시험 치러 가는 날에도 한번 살짝 이렇게 한번 읽어 보셔야 될 요런 걸로 한번 따로 노트 같은 거 해놓으셔가지고 시험 가기 전에 요거 정도는 한번 훑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는 따로 한번 이렇게 노트를 하나 만들어 놓으셔도 좋습니다. 한번은 요런 것들은 또 까먹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다 이해했지만 중요한 부분 포인트 딱 해가지고 요 부분 주의할 부분 이렇게 해가지고 노트 하나 만들어 놓으신 것도 좋아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시간에 업무 정지하고 기타 조금 더 진도 나가는 식으로 하겠습니다.